최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금리 인하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 파월 의장은 드디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플레이션은 목표에 가까워졌고 노동시장은 과열에서 식었으며 물가 상승 위험은 줄었다. 하지만 실업률은 1%포인트나 올랐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면서 그 우려를 줄여줬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팬데믹과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탄탄한 노동시장 덕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고 말했어요. 즉 정리하면 물가는 잡혔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시장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생기죠. 경기가 둔화되는 건 분명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처럼 경기가 둔화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점은 언제였고 그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보고요. 이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과 2019년은 요즘과 비슷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고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시행했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두 번 모두 처음 금리 인하를 하고 1년 뒤의 성과가 각각 21%와 10% 수익률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5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모두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에는 6개월 후의 성과가 마이너스 23%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만약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1995년처럼 안정적인 우상향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 조치로서 금리 인하를 하면 비록 S&P 500 지수가 고점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안정적으로 잘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게 그렇게까지 강력한 어조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어요. 지금은 주식시장의 구조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챗GPT로 알려진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주식들이 버블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AI 버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러한 실적 덕분에 시장은 불안을 덮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관련 핵심 기업의 CEO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AI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빅테크 기업들 또는 S&P 500이나 나스닥백과 같은 ETF들이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AI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S&P 500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이고요. 나스닥백에서는 무려 46%나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 지금의 S&P 500은 마치 100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빌딩인데 그중 34개의 기둥이 AI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들에 문제가 생기면 빌딩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AI 관련 기업도 모두 포함하면 그 비중은 훨씬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백의 성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AI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결국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요즘처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거품 논란에 휘말릴 때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서 관련 종목이나 ETF를 더 많이 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불안은 되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중소형주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중소형 기업들은 대형주에 비해서 자체 현금 흐름이 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큰 편이에요.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곧바로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이 효과가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거죠. 또 지난 10년 넘게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중심 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히고 중소형주 비중을 늘려서 균형을 잡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기준에 따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를 전제로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랠리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AI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거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관련 종목이나 ETF를 더 담는 것,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봐왔던 중소형주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대형주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난 10년 넘게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위주로만 올랐다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히고 중소형주의 비중을 늘려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단순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내 계좌가 빅테크에만 쏠려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양한 기회를 담을 수 있게 균형이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향하는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